브라이트 브레인 형사가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보석상인 리차드 브룩스는 방금 강도를 당했다고 말했어요. 브라이트 브레인은 즉시 부티크에 도착했고 브룩스 씨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아침 내내 회색 정장을 입은 신사분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여드리고 있었습니다. 예의도 아주 바르고 다이아몬드에 대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매장에서 가장 비싼 반지를 집으려고 고개를 숙이는데 누군가 제 머리를 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넘어졌다가 깨어나 보니 그 남자는 사라져 있었어요. 브라이트 브레인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브룩스 씨가 강도를 당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죠. 사실 그는 모든 것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현장을 보세요. 브라이트 브레인은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브룩스 씨가 앞으로 넘어졌다면 몸의 무게로 인해 앞에 있던 유리 카운터가 깨졌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흠집 하나도 없죠. 다음날 브라이트 브레인은 출근길에 빨간 쉐보레 차량에 치였습니다. 그 남자는 꽤 빨리 도망쳤지만 형사는 차량 번호판이 62로 시작하는 것을 포착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브라이트 브레인은 차량의 소유주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추적했습니다. 네안더 씨였어요. 형사는 경찰과 함께 네안더 씨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당에 62번 번호판을 단 빨간색 쉐보레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충돌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브라이트 브레인은 용의자 네안더 씨를 신문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맹세코 전 아니에요. 전 이틀 동안 집을 나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열쇠를 잃어버려서 차를 사용할 수도 없었어요. 브라이트 브레인은 차량에 다가가 차 후드에 기대어 내부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즉시 말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브라이트 브레인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했을까요? 형사는 자동차가 최근에 사용됐는지를 감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모터의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후드가 여전히 따뜻했기 때문에 네안더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12월 한 달 동안 벤턴빌에서 강도단이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굴뚝을 통해 집에 침입했어요. 귀중품을 산타 가방에 넣고 곧장 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웃들은 그들을 보고 진짜 산타라고 생각했죠. 결국 경찰은 그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은 자신이 진짜 산타고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브라이트 브레인 형사는 어렸을 때 진짜 산타를 한 번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사건을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산타의 키가 중간 정도였다고 기억했어요. 단추가 6개 달린 코트를 입고 있었고 오른쪽에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또한 산타의 벨트 버클이 정사각형이었다고 말했어요. 경찰서에서 찍은 영상을 살펴보세요. 진짜 산타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나요? 오른쪽 두 번째예요. 브라이트 브레인의 설명에 모두 부합하는 인물이죠. 브라이트 브레인이 체육관으로 차를 몰고 가기로 결정했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 한 여성이 차를 세우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녀는 방금 어떤 차가 자기 차에 부딪히더니 그대로 가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형사가 주위를 둘러보니 사고 장소 옆에는 타이어를 고치고 있는 한 남자만 있었어요. 그 여성은 저 차가 자신의 차와 부딪힌 차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브라이트 브레인이 가서 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눌 때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계속 차를 고치느라 바빴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나요? 차를 고치는 남자예요.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가 계속 차를 고치고 있었다면 차 밑에 땅은 마른 상태였을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젖어 있잖아요. 그건 그가 방금 그곳에 도착했고 실제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걸 의미하죠. 다음날 브라이트 브레인은 여자친구의 집에서 바로 자신의 사무실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는 회사에 늦었기 때문에 도중에 여러 차례 정지 신호를 무시했어요. 그가 일방통행도로로 잘못 진입하는 순간 경찰차가 바로 옆을 지나갔지만 경찰관은 그를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사는 차를 운전하지 않고 걷고 있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8시경 브라이트 브레인 형사는 커피를 사러 가다가 강도가 발생한 걸 목격했습니다. 복면을 쓴 사람이 한 여성의 지갑을 들고 달아났어요. 형사는 도둑을 쫓아가다가 그가 커피숍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을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도둑이 마스크를 벗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커피숍 주인에게 손님 중 한 명이 도둑이라고 말했고 주인은 형사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신문할 수 있도록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신문한 사람은 엘리였습니다. 그녀는 지난 3시간 동안 커피숍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브라이언은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려고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캐서린은 방금 아침을 먹기 시작했는데 수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고요. 마지막으로 그는 커피숍 주인인 존을 신문했습니다. 그는 오전 7시에 가게 문을 열었고 그 이후로 가게를 떠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브라이트 브레인은 범인이 누구인지 즉시 알아챘습니다. 여러분도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나요? 엘리였어요. 가게에 3시간 동안 있었다고 말했지만 가게는 7시에 막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브라이트 브레인은 직장 동료 해리로부터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주키니가 냉장고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괜찮아요. 아셨죠? 이 이상한 문자를 보고 형사는 뭔가 숨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몇 분 후 메시지의 숨은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지 짐작할 수 있나요? 자세히 보면 각 줄에 첫 글자를 섞어 동물원이라는 단어를 만들 수 있어요. 브라이트 브레인은 재빨리 짐을 챙겨 동네 동물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동물원에 도착하자마자 비밀 통로의 입구를 보았습니다. 그 통로는 그를 지하 터널 네트워크로 이끌었어요. 첫 번째 터널 입구에는 독이 있는 쥐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터널 입구에는 5분 후 터질 폭발물이 있었고요. 마지막 터널 입구에는 유독가스가 있었습니다. 어느 터널을 선택해야 할까요? 물론 두 번째입니다. 폭발물이 터진 후에 터널을 통과할 수 있죠. 터널 끝에서 그는 어두운 방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들어가자마자 문이 뒤에서 잠겨서 갇혔어요. 방의 다른 쪽 끝에 있는 다른 문을 제외하고는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문은 문자 조합 잠금 장치로 봉인돼 있어요. 그 문에는 다음과 같은 힌트가 적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P 더하기 3, N 빼기 1, B 빼기 1, N 더하기 4, S 더하기 1. 암호는 어떤 단어일까요? 암호를 알아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브라이트 브레인은 암호를 해독할 수 있었어요. 코드 단어는 스마트였습니다. 이 수수께끼의 열쇠는 알파벳에 숨어 있었어요. P의 세 번째 뒤에 오는 글자는 S, N보다 한 글자 앞의 글자는 M, 이런 식으로요. 문이 열리자 길이 다른 방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해리를 만났어요. 브라이트 브레인은 동료를 풀어주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고는 그들이 매우 깊은 우물바닥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맑고 푸른 하늘이 보였지만 탈출구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형사는 흙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걸 느꼈고 진흙 속에 파묻힐까봐 두려웠어요. 다행히도 두 사람은 1시간 만에 우물에서 살아서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우물로 떨어지는 흙을 내리밟는 데 성공했어요. 이렇게 해서 점점 더 수면 가까이 다가갔고 마침내 우물 밖으로 뛰어내려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브라이트 브레인의 모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대단했네요.